자, 4강 기술 제재 두 번째, 철도 열차의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방금 전에 끝냈던 첫 번째 그 내용하고 다르게 좀 난도가 있는 작품이에요. 앞에 거는 수능이 한창 쉬웠을 때, 그것도 1학년 모의고사에서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난도 자체가 쉬운 거에 가장 쉬운, 그리고 가뜩이나 그때가 또 수능이 쉬웠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달라요. 이거 2년 전, 이거 3년 전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때부터는 좀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진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좀 제가 전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중요 개념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체크해야겠죠. 자, 뭐 열차 운행의 중해 가지고 뭐 방지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역과 역 사이 일정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하나의 구간에는 한 대의 열차가 운행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죠. 이런 구간을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폐색 구간이다. 자, 폐색 구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차 내 설레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요, 쉽게 말해 폐색 구간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폐색 구간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안전장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작부터 ABS, 자동 폐색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따옴표 쳐져 있고 괄호 안에 이렇게 영어나 한자의 내용이 나오면은, 그것도 문단의 시작 부분에 그것이 나오고 있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얘기하는 건 당연히 밑줄 그어야겠죠. 자, 우선 폐색 구간 시작과 끝을 신호로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다. 자, 폐색 구간의 열차가 있을 때 정지 신호인 적색 등이 켜진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는 기차가 진입해도 좋다는 녹색 등이 펴진다. 그러니까 적색 등이 켜지는 것은 지나가면 안 된다. 녹색 등이 켜지는 것은 지나가도 된다. 이렇게 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 구간의 열차 유무를 확인하고 열차의 운행 속도를 제어하고 앞 열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방지한다 라는 내용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색등 켜지면 안 가고, 혹은 안 가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고요, 녹색등이 켜지면은 제속도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악천후나 응급상황은 기관사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 그래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뭐겠습니까? 한계가 되겠죠. 뭐에? ABS에 한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하고 던져놓는 것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다? 자동열차 정지장치, ATS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선로 위의 지상장치, 열차 안의 사정장치로 구성된다. 그래서 지상장치에서 차상장치로 신호기에 점등 신호를 정보를 보내고, 차상장치에 정지를 의미한 적색등이 켜지면 배를 울려 기관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열차 전반의 운행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벨이 5초 이상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열차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비상제동을 명령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서게 한다 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 한번 해봐야겠죠. 자, 우선 요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만약에 줄어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차를 하게 하는 거죠. 자동입니다, 얘는. 자, 그래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 폐색 장치 위에 있는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벨을 울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게 된다면 억지로 멈춰지는 것을 자동으로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얘는 어때요? 위급 상황에서 멈추는 것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가속하는 거나 뭐 그냥 평상시에 감속을 하는 것은 요 기관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 자, 이것은 뭐예요? 어쨌든 속도 제어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이 기관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을 줄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의 이론으로 추론한 거. 자, 요거는 몇 번이 될까요? 자, 직접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셔야겠죠. 네, 다른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 요거 직접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3번에 먼저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뭐예요? 신호기 정보죠. 신호기 정보는 직접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들. 네, 직접 조절해야 되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것은 운행 속도를 직접 조절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네, 조심해야 되는 요소. 이런 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죠? 막상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런 데 낚이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자, 다음 거 자동 열차 제어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니까 당연히 네모칸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열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시한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송수신 장치부터 제동 장치까지의 내용. 자, 이것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밑에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A로 묶여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좀 적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밑줄 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이 뭐예요? 그림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 지문과 과학 지문은 영혼 없이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꼭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 그림에다 체크하는 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죠. 이제 여기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시고, 그죠? 저는 이 화면에 멈춰선 채로 여러분들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제가 여기다 그려내는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왔다 갔다 하셔야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편의상 그냥 본문을 그냥 읽으면서 어떻게 메모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궤도로 나눈 선로 위에 A 열차와 B 열차가 달리고 있다. 가정해보자. 자, 얘는 B 열차입니다. 자, A 열차가 서로 다른 궤도에 각각 진입하면 지상의 송수신 장치에서, 자, 여기 있죠? 지상의 송수신 장치. 열차를 검지 장치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1번입니다. 열차 검지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선로 위에 있는 A 열차와 B 열차의 위치를 파악한다. 오케이. 얘가 하는 게 열차 위치 파악이 되겠죠. 자, 속도 신호 생성 장치는 앞서가는 A 열차 위치와 뒤따라오는 B 열차 위치를 바탕으로 B가 주행해야 할 적절 속도를 연산하여 B 열차의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 자, 연산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어쨌든 뭐
제한 속도 설정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는 비열차가 위치하고 있는 궤도 회로에 전송되고 지상의 송수신 장치를 통해 송수신 장치를 거치죠. 그래서 얘 이름이 송수신 장치인 겁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지상의 송수신 장치를 통해 비열차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전달된다. 오케이. 열차의 송수신 장치를 통해 어떻게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전달이다. 자, 일정 간격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열차의 운전 계기판에 수신단 제한 속도가 자, 어디서 수신됐어요? 송수신 장치에서 뭐가 제한 속도가. 그리고 비열차의 속도 감축기에서 얻은 비열차의 현재 속도가 동시에 표시된다. 자, 속도 감축기에서 여기에서 뭐가 수신된다고요? 네, 현재 속도가 되겠죠. 자, 요것이 요 계기판에 드러나는 겁니다. 현재 속도는 누가? 속도 검출기가. 그쵸? 아, 요 숫자를 빼먹었네. 2번, 3번, 4번, 5번. 자, 그리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열차의 현재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자, 여기 현재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한다. 그럼 위험 신호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처리 장치에서 자동으로 신호보내. 자, 그러면은 처리 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처리 장치가 보낸다고 했어요. 신호를 보냅니다. 6번이 되겠지? 자, 신호를 받은 제동 장치가 작동합니다. 자, 7번 작동. 제동 장치 작동을 해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쵸?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거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는 8번 제한 속도 이하가 되면 어떻게 기관사가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요, 어떻게 속도가 줄어드는 건 자동이지만 속도가 늘어나는 것,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기관사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죠.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긴 하지만 제한 속도 안에서 기관사가 직접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해야 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자, 이런 내용은 여기에다가 뭐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이걸로 다 문제 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는 선로 위에 있는 B열차를 체결한다. 자, 열차 위치 파악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B를 통해 B열차의 운행 제한 속도가 차상장치 주기적으로, 자, 여기 주기적으로 전달. B를 통해서. 어때요? 맞는 얘기지. 자, C는 B열차가 주행해야 될 속도를 연산하여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 C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요? 현재 속도 알려준다 했지. 제한 속도는 송수신 장치를 통해 전승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잘못됐죠? X입니다. 자, D를 통해 B열차의 기관사는 운행 제한 속도와 현재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치? 두 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는 B열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처리 장치에서 신호를 받아. 자, 신호 받죠? 처리 장치에 신호 받습니다. 제동 장치를 통해 열차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맞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걸 밑줄 걷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서 내용을 확인하는데 정신이 없었겠지.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려놓으면은 내용도 이해하기 편하고 한눈에 잘 보이니까 문제 푸는데 어떻겠어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연습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열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열차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운행 간격을 최대한 단축해야 되고 열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열차가 지속적인 연구로 이루어져야 된 어떤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열차의 어떤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과제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보면 되겠죠. 네,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표제와 부제. 자, 이 표제 부제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좀 그래요. 자, 표제 부제 문제는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주제에 관련이 없으면 얘는 X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리고 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면 X예요. 예를 들어 이것의 장단점 이렇게 써놨는데 글에선 정작 장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요. 범위의 오류예요. 너무 넓게 잡거나 혹은 좁게 잡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열차의 이동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안전장치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의 한 종류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혹은 얘는 분명히 열차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넓게 잡아서 뭐 운송기관의 안전장치에 대해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류가 있는 것이라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류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면 됩니다. 열차 운행의 과제. 아쉽긴 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아쉬운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 물론 과제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안전장치의 종류 좋죠? 작동원리 좋습니다. 얘에선 특별히 어떤 문제점,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찾기는 좀 힘들어요. 자, 보세요. 안전사고의 현황 있습니까? 틀렸죠. 열차 운행 구간의 종류? 아니죠. 열차사의 운행 간격 조절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속도 검출기의 작동 과정? 아니죠. 역사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애매하지? 왜? 세 가지 종류가 서로 더 발전된 형태로 가고 있는 거니까 몇 년도 몇 세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어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것 두 개를 중심으로 하죠. 범위 오류죠, 이게. 안 됩니다. 오류가 없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같은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어려워 찍는다 하더라도 이 지문 이런 말 그대로 내용 사실 확인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은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폐색 구간 한 대 열차만 운행하도록 정해진 구간이다라고 해서 폐색 구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동 폐색 장치는 정지 신호로 우연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준다. 아니죠. 얘는 오히려 자동 폐색 장치가 어떤 오인해서 사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얘가 오인해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 봐야 됩니다. 자동 폐색 장치는 궤도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맞습니다. 자동 열차 정지 장치는 지상 장치와 차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올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 열차 장치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하여 열차를 정지시킨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이거죠. 네, 여기 있는 이런 것을 잘 그려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네,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 지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더 독서 같은 훈련은 꾸준히 시켜드릴 테니까 이런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나올 때마다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